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확진자는 2,000명에 육박한 역대 두 번째 수치입니다. 휴가철 감염자가 이번 주부터 반영되고 있는데 주말에는 광복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최고치를 찍은 게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엄중한 급증세에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먼저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교육시설. 지난 9일 이곳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다른 직원과 학생 등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일부 확진자는 증상이 발현된 뒤에도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원들이 장시간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일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987명으로 어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746명이 나와 하루 만에 또다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폭발적인 확산세는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사망자 역시 다시 늘고 있습니다.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는 미국이 10명, 영국이 9명, 우리는 아직 0.4명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1차 접종 및 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와 함께 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상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대구와 경기 지역은 이미 90% 가까이 차 있고 전국적으로 여유 병상은 26%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도 37% 정도만 비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병상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때까지 확진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광복절 연휴인 이번 주말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정부도 지금의 거리 두기가 4차 유행을 꺾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델타 변이를 겨냥한 보다 실효성 높은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보다 사망을 막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제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정부 간담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방역 체계가 한계에 왔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도 불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방식이 이제 한계에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많았고요. 델타 변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이 맞느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역 체계 전환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검사, 추적, 치료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방역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대책 위주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죠. 이제 코로나하고 몇 년을 쭉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거리두기 4단계를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손보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사, 추적, 치료 중심의 방역 체계를 오히려 좀 더 강화하지 않으면 위중증 사망자 수가 늘어나 의료 체계의 과부하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보면은 거리 단계 풀어버리면 20만 6천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네. 예방접종률이 60%여도. 그러니까 우리는 40%인데 거리두기 강화해서 지금 이 정도 버티는 거거든요. 델타 변이의 파괴력이. 정부도 확진자 규모 대신 중증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역 체계로의 전면 전환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체계를 손볼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 역시 1차와 2차 접종률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 시작한 만 18세부터 49세 국민들 접종 예약률은 아직 예상보다 낮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2번의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몸이 조금 약간 몸살 정도 나면서 힘들었고 2차 제가 오늘 접종했으니까 1차 때보다는 더 질병 같은 것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 기대가 커요. 지난 5월 1차 접종을 했던 60세에서 74세 등 82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60세 이상에 대한 2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현재 16%대에 머물고 있는 접종 완료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4차 대유행의 확산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고 그중에서도 고령층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접종 확대를 통해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고위험군에서 주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나오는 거니까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최소화돼야지 방역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0대 초반 접종과 지방자치단체 우선 접종 등을 통해 1차 접종의 속도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와 같은 변이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접종 완료도 중요하고 입원이라든지 중증 예방과 같은 이런 그 효과를 위해서는 1차 접종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18세에서 49세의 접종 사전 예약률은 예상보다 저조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생년월일이 9, 0, 1로 끝나는 대상자들 중 56.4%만 예약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전 예약이 10부제로 진행돼 예약 기회가 하루밖에 없다 보니 예약률이 낮게 나타난 걸로 보고 추가 예약이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접종 예약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금의 거리두기가 델타 변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혹시 생색만 내고 실효성은 없는 그런 거리두기 지침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만 해도 해수욕장을 전면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바다에는 피서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폐장된 부산 송정해수욕장. 파도가 밀려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퍼들이 몸을 맡기며 파도를 타고 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다닥다닥부터 강습을 받기도 합니다. 바다로 뛰어들기를 기다리는 서퍼들. 입수 금지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문을 닫았다는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일부 피서객들은 백사장에서 버젓이 일광욕을 즐기고 바다에 들어가 더위를 날립니다. 전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운대 주민으로서 진짜 규율을 잘 지킨 사람들은 안 올 거란 말이죠. 해수욕장이 폐장되면서 바뀐 건 파라솔이나 튜브 등을 빌릴 수 없다는 것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전부입니다. 지난 2019년 365일 해수욕이 가능하도록 해수욕장법이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연중 입욕이 가능하거든요. 입수 통제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도 부산시는 출입 통제나 물놀이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감염병법이나 해수욕장법에 따라서도 이용 제한 금지가 다 가능한데 부산시는 거기까지는 조치는 아닌 것으로 제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8월 초순.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는 매일 12만 명에서 38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용품 대여를 막고 샤워장과 화장실을 폐쇄한 것만으로도 방문객 감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부산시 설명이지만 부산의 해수욕장에는 여전히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거리두기가 허용한 인원보다 많은 신자를 불러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한 교회에서 6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에 책임을 물어서 교회를 폐쇄하도록 했더니 이번에는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전도사가 금지된 대면 예배를 진행하며 정부의 방역 조치가 교회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정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교회들도 비난합니다. 문정부를 두려워하는 교회들은 지금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권력의 개가 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주 뒤 이 교회에선 6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고 결국 폐쇄 조치됐습니다. 이 전도사 역시 확진됐습니다. 연락이 와서 제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1도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4주째 매주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열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오늘도 설교학교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입에서 아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복절 연휴 기간 대규모 시위도 강행할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도심에서 걷기 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국민 저항권의 발동입니다. 원하는 안전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안전거리를 지켜주겠다. 걷기까지 불법 집회로 보고 공권력을 사용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역시 1인 시위를 변형한 불법 집회로 보고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연휴 기간 양측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